건강한 사회는 불법 도박 신고로부터 1850112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배칠수 박희진의 구호고쇼. 당신 나랑 얘기 좀 해. 왜? 왜? 미안해. 뭐가 미안한데? 그냥 일단 미안해. 이거 봐. 맨날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면서 미안하다고 하지. 당신 오늘이 그날인데 까먹었지? 내가 뭘 또 까먹었을까? 생일 아니고 결혼기념일도 땡땡땡. 다 아니거든? 그래, 다 아니네. 에이, 그러면 갑자기 일어나서 왜 뒤로 걸어? 뒤로 걷는 상상만 해도 기억력이 좋아진 듯하나. 아. 근데 이렇게 진짜 걷기까지 하면 얼마나 더 좋아지겠냐? 그치? 응. 생각나지? 나이가 안 나. 자, 같이 걷자, 같이 걸으면서 당신은 왜 앞으로 걸어? 생각하자. 당신은 왜 앞으로 걸어? 당신도 뒤로 걸어. 네, 조용필의 노래였습니다. 네,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 듣고 왔어요. 네, 뒤로 걷는 상상을 하는 것만으로도 기억력이 향상된다고 해요. 네, 왜 우리의 뇌가 뒤로 걷는 상상을 하는 것만으로도 기억력이 상승되도록 만들어줬을까요? 이걸 또 생각해보면 우리가 지나온 길을 떠올리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을 늘 되새기라는 그런 신의 가르침이 아닐까. 그런 이런 것 생각이 같아요. 듭니다. 예. 네. 4월 16일, 오늘은 세월호, 벌써 이제 5주기예요. 네. 시간이 참 빨리 흐르네요. 전국에 퍼진 노란 그 물결들이 그날을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는 그 약속일 텐데요. 네. 저희도 꼭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요맘때가 되면 이제 뭐 여러 가지 TV나 이런 매체들에서 그날의 화면도 나오고 네, 뭐 네. 이러는데 그럴 때마다 글쎄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가슴에 통증이 오거든요. 가슴이 아프다는 표현보다 좀 통증이라는 표현이 어울리는데. 네. 그래서 이렇게 막 가슴을 부여잡잖아요. 이게 딱 아파오죠.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오늘에 어울릴지 모르겠지만 이 말씀을 꼭 한번 드리고 싶었던 것은 그것을 일반적인 어떤 재난이나 사고와 비슷하게 이야기하시면서 왜 이것만 유독 얘기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거 분명히 달라요. 네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 배가 어슴풀이 기울어져 있는 상태를 보았지 않습니까? 실제로 화면을 통해 볼 수 있는 정도의 상황이었음에도 왜 그 아이들은 안에서 천진난만하게 웃으면서 이게 각도가 뭐 기울었는데 야 미끄러지는데 왜 아이들이 그렇게 있어야만 했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슴에 담아두고 계속해서 지켜보고 이 사회 시스템이 어떻게 달라져 가는지를 체크하는 것인데 네네. 이것도 하나의 사고가 아니냐 이렇게 말해서는 진짜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꼭 네네. 구별을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좋은 말씀이세요. 네, 꼭 드려보고 싶었고요. 저희 또한 잊지 않겠다는 약속을 또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말고. 상품 안내해드리면서 시작해볼까요? 자, 구호고쇼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층간소음 해결사 파크론에서 파크론 버블업 놀이방 매트. 세계 1등을 향한 명품 구두 바이네르에서 구두 상품권, 탈모 홈케어 브랜드 나요에서 루데아 LED 피부 미용기기. 바람직한 건강 선물 바디로직에서 골반 교정 타이즈, 온 가족이 즐거운 웅진플레이 도시에서 워터파크 앤 스파 이용권. 아레기닌 레스틴을 한 번에 해서 아침 활력 제품 아레아, 기분 좋은 꽃길 윤수연의 싸다구 플라워에서 향기 가득 꽃바구니. 한도 화장품에서 스펠라 여성용 화장품 세트, 한촉 사은품 전문몰 하나원 비즈마켓에서 글라스 그릴. 프리미엄 생수 다미수에서 프리미엄 생수, 휘발유 경유 LPG까지 모두 새 차처럼 쌩쌩하게 불스 원샷에서 엔진 관리용품 세트. 비타민 하우스에서 시베리안 차가버섯, 밸런스온에서 편안한 허리를 위해 밸런스온 시트. 배우 이다희와 함께하는 스키니랩에서 행복한 시서스 다이어트 제품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첩첩산 길을 따라가면 한 여인이 살고 있는 외딴 집이 있었으니 그 여인은 어떤 연유인지 혼인 첫날 밤 소박을 맞고 그곳에 홀로 남아 꼿꼿이 지조와 절개를 지키고 있었다. 그리하여 그 고을 사람들은 그녀를 청승마님이라 부르는데 상사불망은 오매불망이라 하였거늘 이한몸 만수산
만수. 내가 만수르는 바라지도 않아. 만수 아버지라도 어떻게 안 이리 되겠냐. 오너라. 이리 오너라. 그래, 어서 와. 이리 오너라. 열렸다. 뉘신데 혼자 사는 아녀자 집 앞에서 목청을 높이시는 게. 어머나, 웬열. 간만에 젊은 남자. 야, 세상에서 이거 진짜 오래된 대문이다. 야, 이거 완전 시골에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근데 뉘신데. 혼자 사신 지 오래되셨어요? 저로 말할 것 같으면. 자, 어머나, 어머, 왜 이러세요? 요즘 이렇게 산속에 혼자 사는 사람이 잇피플이잖아, 잇피플. 나는 자연인이다 컨셉 그런 거. 대박이다, 진짜. 뭔 컨셉? 잠깐만요, 나 인터뷰가 좀 해야 돼. 잠깐만요. 바로바로 올려야 되거든. 뭐야? 나홀로족 원주. 홀로 여인 직직. 평생 독서공방. 왜 솔로인지 얼굴 보니 이유 아니, 공감. 잠깐만요.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SNS에 사진 올렸는데? 제 사진을 왜 나으리 SNS에 올리세요? 요새 신기한 거 보면 다 찍어서 올리고 그래요. 진짜 신기하세요. 산속에 있어서 모르셨나 보다. 잠깐만요. 지우십시오. 좋은 말로 할 때 지우세요. 아니, 뭘 이런 걸 그렇게 예민하게 구세요. 어차피 다들 보고 신경도 안 쓰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신경도 안 쓰고 넘겨서 그렇게 신경도 안 쓰고 남의 얼굴을 막 올리세요? 그렇죠. 이거 오늘 그냥 확. 요즘에 도성에 나가면 주막이고 서책방이고 할 것 없이 파리 때처럼 귀찮게 사진을 막 찍고 난리치는 애들이 있다더니 네가 걔네들이냐? 그 말을 이렇게 서운하게 하실까? 너 내가 누구지 몰라? 모르는데 누군데? 나 정숙마님이야. 대박! 정승만님이에요? 예? 와, 그럼 여기가 그 유명한 정승만의 집인 거야? 이거 대박! 어머, 야, 이거 싸! 너 정숙만이 이름만 듣고 내 코털 너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너 그거는 못 들었니? 들었죠? 저 이래봬도 정보력으로 먹고 사는 파워블로거예요? 근데도 이래? 그러니까 이러죠. 정승 누나는 범죄자만 때리잖아요. 제가 다 알아보고 왔어요. 저는 선량까지는 아니더라도 그저 시민 정도는 되니까 좀 더 까불어도 봐줄걸요? 난 다 알죠. 얘 돌겠네. 예, 그래. 너한테 그럼 이게 딱이겠다. 뭐가요? 나 당장 SNS 파서 거기에 네 욕 써야지. 무개념 민폐국이라고 당장 써야지. 당장. 제발 그거 말해라. 요거 봐라. 진짜네. 이것들은 SNS를 무서워하네. SNS. 자, 12샷. SNS. 알았어. 이런 거 시켜. SNS. 차렷. 12샷. 뒤로 돌아. 앞으로 가. 쭉 가. 쭉. 안녕히 계세요. SNS. 이거 봐. 진지가 그냥. SNS. 요즘 카페나 서점처럼 좀 핫하다는 곳에서는 SNS 민폐족들이 그렇게 사진을 찍어댄다며? SNS도 좋지만 허락도 없이 그곳 주인장 얼굴 막 찍고 그런다고 다른 손님들 막 확 방해하고 그러는 건 좀 아니지 않니? 공공장소에서는 배려, 예의가 필요한 거 잊지 말자고. 자꾸 그런 거 찍다가 나한테 확 찍힌다. 나한테 찍히면 비단이불 깔아야 돼. SNS! 들고 가. 돌고! 디너쇼, 모터쇼, 에어쇼, 패션쇼. 어서옵쇼. 이 세상 수많은 쇼, 그 중에 최고는 우주 최강 대박 라디오쇼, 쇼쇼쇼. 배칠수 박희진의 9595 쇼. 80년 차 국내 최장수 앵커들이 전해드리는 세계 소식 뻑뻑뻑뻑 뉴스. 안녕하세요. 올해로
꼬꼬 할매. 했어? 나 입을 오빠. 보여줘야지. 입을 보여줘야지. 보청기 안 꼈어? 보정기, 아이고, 잠깐만 있어봐. 꼈네. 틀리 꼈냐? 꼈어. 꼈어. 그럼 시작하자. 자, 첫 번째 소식이에요. 일본에서 치러진 한 시의원 선거에서요. 뽑기로다가 이 당락이 결정되는 진 풍경이 연출됐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17석 중 마지막 한 자리를 두고 두 후보가 같은 득표수를 얻어 공동 17위를 했기 때문이지요. 결국 이 두 후보는 1하고 2라는 숫자가 적힌 막대를 뽑는 방식으로다가 이 당락을 결정했다고 그러는데. 아이고, 나도 그런 거 내봤어. MT 가서 까느리 액젓 먹고 입수하고 야이치치 먹으면 복불복 게임이라도 했냐? 아니거든. 그럼 1번이랑 2번 뽑은 사람 상추 뽀뽀 왕게임. 땡! 네. 뭐라는 거야 이제? 죄송해요. 젊었을 때 광복했을 적가 기뻐서 일잔했을 때 일이요. 45년에 그래. 대신 사과드려요. 오래된 일이니까 미안해요. 이해해주세요. 아무튼 이런 뽑기 방식으로다가 이 시의원의 당락을 결정했대요. 정말 한 표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그렇습니다요. 선거 때 우리 꼭 투표로 말하자고요. 네, 뻑뿌대 뻑뻑뻑뻑. 꺼꺼꺼꺼. 두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 오하이오주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주인이 매장 안에서 수상쩍은 10대 소년을 발견하였다고 하는데 소년은 진열대 음식들을 갖다가 몰래 주머니 속에 집어넣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인은 말이죠. 경찰에 신고하는 대신 소년에게 다가갔다고 하지요. 너 딱 걸렸어. 차갔다 이놈. 주머니에 있는 거 다 빼. 죄송해요. 너무 배고픈데 동생과 제가 먹을 음식이 없어서. 아이고, 이렇게 소년은 솔직하게 털어놨고 주인은 음식을 무료로 건넸다고 합니다. 그래요. 물론 훔치는 건 잘못된 일이에요. 그러나 그 마음을 헤아려준 주인에 대한 고마운 마음으로 그것을 빚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베풀며 평생 착하게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더 큰 깨달음을 얻었지. 멋진 주인이고 훈훈하네. 훈훈한 동네네. 자, 여기서 문제 드려요. 배고파서 음식을 훔쳤다는 이 소년을 보니 빅토르 위고의 장편소설 레미제라블의 주인공 뿅뿅뿅이 생각이 납니다. 배고픔에 빵 한 조각을 훔친 죄로 19년간이나 감옥살이를 하게 되는 인물이지요. 내 이름은 이효리. 거꾸로 해도 이효리. 뿅뿅뿅도 거꾸로 해도 뿅뿅뿅. 아이도 좋아졌다 많이. 대다 대. 좋아졌어. 그런데 이 사람이 머리를 자르면 단발장 되냐? 하지마 그만이야. 미안. 나도 하나 하고 싶어. 됐어. 자, 정답 아시는 분들은 문자번호 샵 0951,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카카오톡은 무료입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는 추첨을 통하여 피부 미용기기 2분, 탈모 방지 샴푸 2분, 프리미엄 생수 2분, 총 6분 드려요. 국내 최장수 앵커들이 전해드려요. 꼬꼬녀서.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노래는 이게 박강성이에요. 장말장 병정. 에이구, 뭐요? 장말장 병정. 아이고, 애쓴다, 애써. 장난감 병정. 장난감, 에이구. 언제나 난 내 창에 기대 초점 없는 그 눈빛으로 한 번 빠지면 내안할 수 없는 뻘박 같은 토크 뻘전. 신개념 시사 토크쇼 뻘전 사회를 맡은 유 작가 인사 올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소리 질러. 예. 저도 이 정도는 있어요.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요. 자, 출연자 소개하겠습니다. 굴러 들어와서 박힌 돌을 빼내고 새롭게 박혀버린 참 빼박 캐릭터죠. 나오세요. 술래야. 안녕하십니까. 나 대표님 수석 대변인, 개구리를 향해 던진 짱돌 같은 쌔바닥의 소유자, 막말 요정, 관광술래. 술래 조심하세요. 김술래입니다. 야, 소개 참 깔끔하네. 예. 자, 이어서 다음 의문의 전화 한 통으로 날아와서 꽂힌 낙하산 같은 캐릭터 본인 소개하세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왔다 갔다 바쁜 인생.
안녕하세요. 또 뵙네요. 예. 근데 그나저나 왜 어저께 뭐 그거 뭐 좋은 거 하나 했던데 하루 만에 포기한 거예요? 표정이 안 좋네. 두 분 서로 인사 좀 하세요. 뭐 서로 얼굴도 안 봐요, 왜? 아니, 동방예의지국에서 한참 손아래가 쌩을 하는데 손이가 먼저 인사하라는 법 있어요? 아이고, 그러네. 언저리 한참 아는 건 맞잖아요, 그죠? 예. 이런 게 바로 꼰대 문화라는 겁니다. 나이 많은 게 벼슬입니까? 그리고 국회 짱으로 치면 제가 선배입니다. 또 그런 것도 있는 이 것 같아요. 꽁트는 내가 먼저 들어왔어. 어디서? 알았어. 서로 인사하지 마. 서로 까. 그냥 하지 마. 예? 실례 조심하세요. 해버려야지. 뭐야, 갑자기 이거는. 뭐야, 이거. 어? 제 목을 치십시오. 굴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확. 진짜. 조심하세요. 그만. 알았어. 아이고, 참, 이 팀에서 내가 진행을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난감합니다, 진짜. 맞다. 나 대표님, 수석 대변인 저 김술래. 나 대표님으로부터 전달받은 따끈따끈한 메시지 가지고 왔습니다. 잠깐만요. 나 대표 메시지를 이미 나간 사람인데, 여기서 꼭 뭐 밝히고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럼요. 썩어도 준치인데. 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대표님 가라사대. 대통령의 헛걸음 방미에 이어 북한의 공개적 멸시에 이르기까지 실패한 대북 정책이 국민 자존심을 떨어뜨린다. 그래요. 뭐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좀 헛걸음이고 북한 김정은의 시정연설은 국민의 자존심을 떨어뜨렸다. 이런 얘기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럼요. 오지랖 넓은 중재자, 촉진자 행세를 그만두라. 이런 굴욕이 어디 있습니까? 예, 그 부분만 뭐 끊어서 말씀하시면 또 그렇게 될 수가 있는데 사실 그렇죠. 예,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북미 간의 힘겨루기가 좀 장기적으로 이렇게 이어지면서 북은 북대로 적극적으로 좀 편 좀 들어달라. 미국은 또 미국대로 자기 쪽에 좀 서달라. 이런 참 양쪽에서 팔을 참 잡아당기는 그런 상황이 돼서 우리로서는 지금 상당히 참 입장이 난처한 것은 사실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오지랖이 뭡니까? 오지랖이. 정말 얼굴 팔렸어. 예, 그래요. 지금의 북한 정권이 사실 예측 불가능하고 또 발걸음을 맞추기에 좀 까다로운 그런 상대인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가 먼저 적극적으로 북한의 마음을 열어야 하고 북한의 입장에서 필요한 것을 해줄 수 있도록 그게 그렇게 무슨 말 같지 않은 얘기입니까? 북한의 입장에서 필요한 것을 해주라고요? 그러니까 김정은 수석 대변인이라는 소리를 듣는. 나 대표님이 한 얘기인데 이게. 네? 예. 우리 나 대표님. 나 대표님이 한 얘기예요. 그대로예요 이게. 둘째는 안 틀리고. 2015년 나 대표님이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실 때 중병일보에 기고하신 글 그대로 읽어드린 거예요. 이 정도면 수석 대변인 소리 들을 사람은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야 100만 년 전 얘기잖아요. 2015년 100만 년 전이에요? 불과 4년 전이에요. 그 4년 동안 나 대표님한테 대체 대북관, 통일관, 안보관에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이렇게 어떤 극단의 주장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세요? 아주 중요한 변화가 있었는데요. 모르죠. 우리가 4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데. 갱년기가 오셨습니다. 갱년기 누가? 대표님. 갱년기가 와서 대북관 통일관이 바뀌었다. 말이 돼요 이게? 갱년기는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는 질풍노도의 시기입니다. 그래요. 나는 모르겠는데 아직 안 겪어봐가지고. 전립선 괜찮으세요? 뭐라는 거예요? 갑자기 남의 전립선에 관심을 왜 가져요? 립선 조심하세요. 이게 뭐야? 비대하고 뭔 관계예요? 뭐만 하면 이게 울리고 소리가. 뭐 장치가 있어 뭐야 이거. 내가 그쪽 당에 뭐 하나 물어볼 게 있어요. 이번에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로 철회된 한일 무역 분쟁에서 뭐 무역 분쟁에 참 부르고 싶지도 않은데 아무튼 뭐 산쪽에 생떼 쓰는 거니까 우리나라가 참 예상과 달리 승소를 했죠. 술래는 그건 알고 있죠. 어머 그랬나요? 어머 좋은 소식이네요. 뭐 이렇게 담담해. 아무튼 뭐 그랬는데 일본은 여전히 자기들의 패소를 인정하지 않고 뭐 문제가 있다 뭐다 하면서 우리한테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풀어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자, 이 문제에 대한 우리 참 대한민국 제1야당의 입장은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그 입장은 예, 입장은 매우 곤란한 입장입니다. 곤란한 입장이 뭔 얘기야 이게? 일본 편을 들자니 눈치가 보이고 우리 편을 들자니 찍힐 것 같았어요. 찍혀요. 누구한테 찍힐까? 생선한테요.
후쿠시마산 갈치와 방어, 참다랑 얘네들 눈 시퍼렇게 뜨고 덤벼들면 정말 무서워. 보다 후쿠시마산 생든 눈치를 봐요. 아니요. 저희 당은 한국과 일본이 사이좋게 지내기를 바랍니다. 한일 관계에 균열이 생기지 않도록. 후쿠시마산 갈치, 방어, 참다랑을 수입하자. 아니요. 저희 당이 가운데서 관계 조정을 위하여. 그 당이 그 당이 왜 그걸 하나? 왜 그런 조정을 하나? 그거야말로 오지랖 넓은 중재자예요. 지금 어디에서 누구 편을 들고 있어요, 지금? 아니, 저는 그게 아니라. 야, 언저리. 너 왜 가만히 있니? 야, 너 뭐라고 나불 좀 대봐. 나불 대봐. 제가 오늘은 좀 다운이라서요. 이거 아니야. 왜 다운이 안 어울리게? 뭐 안 좋은 일 있어요? 제가 막말을 해서 당에서 당원권 정지 1년 먹었잖아요. 그랬죠. 그래도 굴하지 않을 거라고 해놓고 뭐뭔 다운이야, 다운은. 내가 굴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금방 갈 수 있을 줄 알고 그랬는데 왜 오라고를 하네? 나 좀 불러.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절규일까? 대표님, 나 좀 불러. 볼 의원 불렀어요? 아니요, 김 의원이 웬일이세요? 볼 의원이 이 근처에 볼 일이 있어가지고 지나가는데 볼 의원을 애타게 찾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누가 제보를 줘가지고 좀 매우 바쁜 좀 그런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달음에 좀 뛰어 들어오는 상황에 있는 것이죠. 저는 의원님을 부른 적이 없어요. 대표님을 찾았어요. 볼 의원 역시 사실상 제1야당 원내대표를 매우 성공리에 영임한 그런 상황에서 황 대표님, 나 대표님, 나 좀 불러주세요. 나 좀. 뭐 지금 상황이 이게 뭡니까? 이 볼 의원을 불러놓고 그런 식으로 가버리면은 대단히 잘못된 방향의 방송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볼 의원은 지금 당내 여러 사적한 문제들과 지역구 혈안 그리고 무엇보다도 개인적으로 당면한 여러 문제들을 동시에 처리해야 되는 매우 공사당황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공사가 다 망하셨다고요? 그건 무슨 말을 장난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 응? 그건 다 망했다고 하면 본의를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고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방향으로 나오고 있다는 생각을 감출 수가 없다는 말씀을 좀 본의원을 드리면서 너 뭐야 너. 예, 잠깐만요. 저는 좀 당황스러운데요. 김 전 대표님 왜 나오셨지 갑자기? 이거 참 상황이 이상한데. 노래도 막 나오네. 노래는 볼 의원이 지금 소개를 할 테니까 좀 빠져 좀 오늘 불렀으면은. 야, 오라버니야 오라버니. 뭐가 오라야? 오라버니지. 아이고. 오라? 가라, 이런 가라. 행동 금잔디. 날 사랑하신다 하니 정말 그것이다니. 일단 노래 들었는데 아직 안 가셨네. 아직 안 가셨어. 볼 의원이 궁금한 것은 어디를 그렇게 가고 싶길래 오라라는 소리만 들어도 흥분을 해가지고 오라버니라는 노래를 그 금지인데?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행동 금잔디. 에이, 가이. 이제 빠져나오세요. 이제 어여 나오세요. 보내드렸어요. 이제 네, 어여 나오세요. 좋습니다. 예. 자, 그러면 뭐 서둘러서 네. 교통 정보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해주세요. 네, 잘 듣고 왔습니다. 네. 자, 오늘 퀴즈 내드렸었는데 레미제라블의 네. 한 인물이죠? 네. 정답은 장발장. 장발장. 네. 아, 저는 그거 생각나요. 휴잭맨만 생각나요. 휴잭맨. 2461. 네. 그래. 너무 멋있었죠. 휴잭맨이 저는 그때만 잘 모르고 아니 저 사람이 이렇게 노래를 잘 부르나 했더니 휴잭맨이 원래 뮤지컬로도 뮤지컬 아주 배우. 굉장한 활약을 했던 배우더만요. 뭐 춤, 노래, 연기, 네, 뭐 못하는 게 없어. 연출, 시나리오 작가, 뭐 아, 진짜 진짜요? 완벽한 사람이에요. 왜 이렇게 잘 알아? 저 완전 팬이거든요. 아, 그러세요? 예. 예. 하여튼 휴잭맨이 떠오르네요. 네, 장발장. 네. 정답 맞히신 분들 저희가 총 6분께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개별 연락 드리고 선곡표 게시판에도 올려놓도록 할게요. 자, 2부 마치면서 진미령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네, 하얀 민들레 들으시고요. 저희는 잠시 뒤에 뵐게요. 구호구호쇼 구호구호쇼 배칠수와 박희진의 구호구호쇼
네, 4월 16일입니다. 화요일의 구호고쇼 3부 첫 곡은 송시현입니다. 네, 꿈결 같은 세상. 네, 송시현의 꿈결 같은 세상 듣고 왔어요. 그렇습니다. 자, 이 시간이면 원래 네. 뭐 이렇게 슈퍼맨 음악 나오고 이렇게 막 네, 바로 네. 해야 되는데 오늘은 또 날이 날이니만큼 오늘 조금 여러분의 문자도 소개해드리고 네. 신청곡도 좀 소개해드리고 이렇게 좀 하루만 좀 요란한 코너 좀 시작해 보려고 그래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문자들 보내주시는 분들 안 섭섭할 수 있도록 이런 날에 신경 또, 써줘야 되니까. 기회죠. 그럼요. 자, 잊지 말아야 할 봄이 또 왔습니다. 예,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와 신청곡으로 여러분의 마음도 그러하실 것 같아서 좀 발맞춰 볼까 합니다. 네. 자, 지가매님의 문자로 한번 출발해 볼게요. 네. 주말에 장인어른 생신이라 처가 식구들 22명이 펜션 다녀왔습니다. 예, 일남오녀라 이게 좀 식구가 좀 많죠. 많네요. 이렇게 되면 어마어마합니다. 이 파생력이 이게. 마당에서 단체 줄넘기랑 보물찾기 등 오랜만에 즐거운 시간이었네요. 이런저런 걱정이 많았었는데 이번 주말 보내면서 이렇게 가족들이 건강한 게 가장 큰 행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맞아요. 그러셨는데 가족의 건강. 예. 누가 한 명, 가족 중에 한 명 아프시면 그냥 무너져요. 분위기 자체가. 예, 맞아요. 이 건강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하고 고맙고 감사한 건지, 예, 진짜 모를 거예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뭐 생일이라는 영화에 대해서 얘기들 많이 하는데요, 주변에서. 네네. 그게 이제 좀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얘기가 뭐 나는 괜찮으니까 돼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근데 그 영화를 보고 나오면 드는 생각이 지금 당장 집에 가면 부딪힐 수 있는 아침에 물론 우리가 꼴보기 싫어가지고 그렇게 하고 나왔던 자식과 배우자일지라도 집에 가면 다시 부딪힐 수 있는 이 가족들이 그대로 존재한다는 있다는 게 것 자체가. 얼마나 고마운지 그럼요. 모른다. 네네. 그러면서 눈물을 많이 흘린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런 또 비슷한 감정을 느끼신 분인가 봐요. 0522님도 네. 아침에 늦게 일어나 밥 안 먹고 가는 중3 아들에게 한바탕 짜증을 냈습니다. 돌아서면 이렇게 미안해지는데 왜 항상 같은 일로 이렇게 짜증내고 반복일까요? 미안하다 정훈아 네. 하셨어요. 다 사는 게 비슷해요. 그렇죠. 돌아서면 그리고 이게 미안해하고. 반복이라는 말에 미안해지고 다시 화내고 미안해지고 그러니까 원위치로 회귀한다는 게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반복이라는 네네네. 말에. 그러니까 가족이에요. 미우면 쭉 미운 건 반복이 아니죠. 한 방에 밉고 끝이죠. 그리고 참 가족들은 희한한 게요. 친구나 뭐 이렇게 연인 관계는 싸우면 자존심 같은 게 있어가지고 네. 네가 먼저 연락해, 내가 먼저 연락해 이런 걸 약간 밀당을 그런 한다면 것도 있죠. 가족은 다음 날 자존심이라기보다 미워도 밥 먹어. 알았어요. 밥 먹고 가. 이렇게 하더라도 툭툭 내뱉더라도 계산을 안 하게 되는. 그럼요. 네. 그럼요. 그게 가족인 것 같아요. 그럼요. 네네. 참 저도 많은 걸 느끼네요. 김민성 씨. 어제 아들, 딸과 함께 영화 이게 나오네. 그러네요. 봤는데요. 잊어서도 안 되고, 잊혀지지도 않는 일이네요. 오늘은 웃어보려 해도 미안함에 그리움에 눈가가 젖어옵니다.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때마침. 예, 그러네요. 오늘 지금 소식이 들어온 거는 오늘 이따가 2시에. 아, 그래요. 이분 오세요. 네, 허리케인 라디오의 영화 생일에 이종원 감독님이 출연하신다고 하네요. 네. 들어보시면 아마 예. 좋은 얘기 많이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자, 1335님. 어제 친정엄마 산소에 다녀왔어요. 풀이 많이 자란 게 아니어서 신랑이 예쁘게 가위로 잘라드렸는데 참 고맙더라고요. 해마다 얼굴도 못 본 장모에게 이렇게 하는 사위. 칭찬 좀 해주세요. 저희가 칭찬해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칭찬받아 마땅하시죠. 이거 본인이 잘하셔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잘하는 거죠. 그렇죠. 다 상대적이죠. 그래요. 이제는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 나오면은 봉분 형태로 더 이상 조상을 모실 수가 없는 시절이 오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까지 유지하고 계신 분들도 그 유지 자체도 힘든 게 또 요즘 현대인들의 생활인데 네네. 저희 집 같은 경우에도 저기 전라도 무안군 지도라는 그 지역에 있는데 정말 그 구석지에 산산이 있습니다. 네. 작은아버지 소유에. 그래서 이제 그 산에 할아버지 할머니 묘소하고 저희 엄마 아버지만 남고 다들 이장을 이제 하셨는데요. 얼마 전에도 이제 몸도 좀 아주 편치는 않은 저희 형이 내려가서 소나무들이 막 자라요. 잘하겠죠. 그거들이 막 다 둘이서도 뽑고 막 그랬고 형수랑 그 연세 있으신 분들이 일일이 다 하셨구나. 그걸 해서 예. 서로 사진을 찍어서 형제 단톡방에 올려서 그렇게 표를 또 내가지고 또 우리가 나 했다. 고생했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말이라도 격려해다오. 그렇지. 근데 그런 작은 마음조차도 네. 결국에는 다 가족이고 핏줄이고 네. 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럴 수 있음에 또 감사드리는 거예요. 오늘 또 이런 문자 덕분에 저희들도 가족에 대한 어떤 이렇게 네. 소중함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돼서 감사드리고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소개해드린 모든 분들께 선물 드리는 거죠? 네네, 다 예. 드릴게요. 잘 체크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노래 선물도 있어요. 1335번으로 신청하신 곡이네요. 네, SG 워너비 내 마음의 보석 상자. 네, 잘 들었어요. 네. SONB 버전은 또 다릅니다. 그죠? 네네. 예, 예. 노래 참 좋아요. 자, 이 시각 교통정보 다녀오죠? 네, 전해주세요. 세상을 어지럽히는 가짜 뉴스와 백성을 속이는 헛된 말들은 받아라. 뉴스 권장. 반가워요. 뉴스공장 초대 곤장장 공장으로 들렸나? 아유, 됐어요. 하세요. 곤장인데 이게 순간 나 하고 싶어가지고. 매칠수예요? 안녕하세요. 곤장계 요정, 곤장계 팅커벨, 공코벨 박사령이에요. 오늘 뉴스 들어볼까? 네, 들어오세요. 예,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신 뉴스인지 본인 소개 좀 해주실까요? 예. 국어 보수골에서 활동하고 있는 너튜버입니다. 너튜버님. 그 지난주에 오셨던 그 너튜버님과 동일 인물. 아니죠? 아니죠. 아닙니다. 저는 보수 너튜브 방송 중에서 가장 핫한 신의 한숨. 들어보셨나? 신의 한숨. 그거 진행하는 너튜브. 알죠. 전단지 찍어내듯 가짜뉴스를 생산해낸다는 그 신도 돌아서 한숨을 쉰다는 그 방송. 신의 한숨. 알고 계세요? 혹시 저희 방송 구독, 좋아요? 안 하지요. 절대 안 하지. 볼 시간도 없고. 갖고 오신 뉴스나 내나 봐요. 예. 제가 오늘 가지고 온 뉴스는 이 제목부터 말씀드리자면요. 5시간의 비밀. 알코올이냐? 보톡스냐? 이거 뭐 같아? 성공했다. 이거 뭐 같아? 한숨. 제목 쓰자마자 한숨이 길게 나, 내가. 한숨 나죠? 나지. 나죠? 응. 그래서 우리 방송이 신의 한숨. 그만해. 어따 홍보야, 깨알같이 지금. 5시간의 비밀. 이라면 이제 고성 산불이 시작된 후에 이제 문통 깨서 공식 석상에 이제 나오기 전까지 5시간 그 얘기하는 거죠. 딩동댕동 맞습니다. 그것도 퉁퉁 붓고요. 막 피곤한 얼굴로. 그래서 이제 그 시간 동안 술을 마셨거나 아니면은 보톡스 시술했거나 그랬을 것이다. 뭐 그런 합리적 의심을 해볼 수 있다는 뭐 그런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국민들이 많은 건 사실이에요. 뭐야 이 화법은? 만에 하나 나도 뭐 빠져나갈 군용 만들어 놔야 되잖아요. 군용이 아니고 하시면서 그래. 그거부터 제대로 하셔야지. 그걸 에이, 참. PD가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자꾸 그렇게 하시면. 이른바 문통의 5시간을 자꾸 문제 삼아가지고 뉴스화 시키려는 의도 같은데요. 5시간이 문제가 되려면은 강원도 산불 어떤 뭐 초기 대응에 실패했다거나 어떤 그 심각한 허점이 있었다거나 이런 게 전제돼야지 되는 거 아니 아닙니까? 그 초기 대응에 심각한 허점이 있었죠. 어떤 허점? 국가재난 상황인데 최고 책임자가 늦게 나타났잖아요. 그거는 맞죠. 국가재난 상황 시 최고 책임자가 대책회의에 늦게 오기 맞지요. 아니 도대체 뭐 하느라 늦게 나타나냐 이 말이에요. 뭐가 나를 듣긴요? 제1야당 원내대표가 붙잡아서 못 가서 늦었죠? 아니 그거는 국가안보실장이고요. 그러니까 국가안보실장이 국가재난 상황 시 최고 책임자예요. 대통령이 아니야? 아니죠. 대통령 훈령인 국가위기관리 기본 지침을 보면 재난 상황 시 최고 책임자는 대통령이 아닌 국가안보실장이에요. 그러면 뭐? 세월호 참사 때는 왜 그 난리를 쳤어요? 재난 상황 최고 책임자도 아닌 대통령이 좀 늦게 나타나기로써니 말이야. 세월호 7시간에 뭐 비밀이 어쩌고 저쩌고 군 단위로 뭐 밝히라고 뭐 난리치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세월호 7시간에 대응하는 산불 5시간 프레임을 짜셨어? 아니 내가 짠 게 아니라 국민들이 짠 걸 제가 방송에 그냥 내보낸 것 뿐이에요. 세월호 7시간하고 참 동일선상에 놓고 어떻게든 문제를 키워보려고 하시는데 이게 이 두 경우가 비교 대상 자체가 안 된다는 거는 알고는 계시지요? 응? 나는 모르는데. 왜 비교 대상이 안 돼요? 자, 그럼 설명해 드릴게. 기억을 떠올려 봅시다. 예? 지금으로부터 꼭 5년 전이구나. 꼭 5년 전인 오늘 탑승객 476명을 태운 세월호가 침몰한 뒤에 수백 명의 생명이 촌각에 달린 긴급 상황이었어. 그런데 국가 최고 지도자가
대면 보고는 물론이요, 전화와 서면 보고도 받지 않은 채 몇 시간이 흘렀지. 그 사이 국민을 보호하라고 만들었던 위기 대응 조직 시스템 등등 어느 하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수백 명의 아이들을 태운 배가 속절없이 물속으로 침몰해 가는 것을 온 국민이 애태우고 발을 구리며 지켜봐야 했다. 근데 7시간, 정확히 7시간 반 만에 중앙재해대책본부에 나타난 박 전 대통령의 첫마디 뭐였죠? 박사님 기억나니? 네, 그럼요. 해봐. 다 그렇게 구명조끼를 학생들은 입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듭니까? 이렇게 했어. 이렇게. 토시 하나 안 틀려. 우리도 이거 문제가 돼가 그대로 했어. 이 대답은 지금 들어도 머리가 멍해져요. 7시간 반 만에 나타나셨는데 기본적인 상황 파악도 안 돼 있던 거지. 응? 그러니 어디서 뭘 했는지 국민들이 궁금할 수밖에 없지요. 아이 대통령도 사생활이라는 게 있어요. 평일 낮에 업무 시간인데? 아이 5년이나 지난 얘기를 이제 와서 물고 늘어지는 의도가 뭐예요? 특별한 의도는 없어요. 없고 산불 5시간 프레임 짜서 자꾸 이렇게 들이대시니까 그러니 이 세월호 7시간 반을 갖다 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맞아. 아무튼 산불이 확산되고 있던 5시간 동안 뭘 했는지 국민은 궁금합니다. 분 단위로 설명하세요. 나는 안궁 안물. 아니 안물이라니. 산불 5시간 별로 안 궁금하고 안 물어볼래. 안궁 안물. 박사령 너 혹시 국물? 아니야 나도 안물. 내 주위에도 뭐 이렇게 안궁 안물 또는 이제 안물 안궁 뭐 이런 저도요. 실정인데요. 그렇다는 상황이에요. 여기는 없지만요. 내 방송 이 신의 한숨 이 구독자들 다 국물이에요. 국물? 에헤이 참 재미없네 그. 나는 국물 앞에서 내 국물 좋아하니까 방송이나 하라 되겠다. 아 재미없어. 이러려면 뭐하러 왔니? 뭐하러 왔어? 아이고. 가네요 알아서 자기가. 그나저나 세월호 벌써 5주기네. 그날의 실패, 그날의 잘못 철저히 반성하고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도록 확인, 점검, 대비해야 될 이 시간에 우리도 마찬가지다. 이게 무슨 무의미한 논쟁을 하고 있는 거니 지금. 그러게 말이에요. 가보자 얼른. 네. 뉴스 권장이시여. 권장이시여. 세월호 참사에 대해 어떤 반성이나 참회 없이 정치적 공격의 비교 대상으로 삼는 후한무치 가짜 뉴스들을 진실의 매로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샥샥샥. 오늘은 몇 대 나왔는지 얘기 안 해도 알 것 같구나. 2014만 416대 아니니? 맞아요. 와 쪽집 계시네. 쭉쭉 깨고 말고 할 게 없어요. 2014년 4월 16일이야. 5년 전 온데이 기억을 떠올리면서 한 대 한 대 알아새기듯 잊지 않게 쳐주도록 하라. 예. 한 대요. 두 노래 대요. 풀자. 아유. 네. 세 대요. 그래요. 좋은 정이에요. 가세요. 가세요. 나른한 오후 커피 한 잔과 나를 위로할 노래가 있는 곳 낯설은 사람과 함께 듣고 싶어 배칠수 박희진의 9595쇼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일 좋은 TBS, JTBS 손석희 인사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산불 피해 현장으로 헌옷가지를 보내달라라는 가짜뉴스가 퍼져서 필요 이상의 헌옷들이 전달이 되고 있고요. 해서 그 지역 자원봉사자들이 그것을 처리하느라 연일 홍역을 치르고 있다고 합니다. 이 대체 어찌된 일인지 오늘 이 시간 팩트서치에서 이야기를 짚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참말로 큰일이다. 큰일이요.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전국서 쏟아지는 헌옷들이나 정리하느라고 그게 인력을 낭비하냐. 진짜로 올적 없네. 예.
이 가짜뉴스가 도우려고 하는 진심으로 시작을 했는지 장난삼아 시작했는지 그것은 알 수 없지만서도 예. 이것만 봐도 SNS에 이 파급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강한지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다. 예. 나는 그렇죠.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저 동의합니다. 우리나라의 SNS 파급력 특히나 엄청나지요. 나는 이게 참 씁쓸하면서도 걱정이 많이 돼. 예. 가령 누구 하나가 맘먹고 찌라시를 딱 돌리잖아? 예. 그러면은 팩트체크도 안 해봐. 그런 것도 안 해보고 다들 덥석 진짜라고 믿기부터 한다는 것 아니요. 그러니 봐봐봐. 시방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것도 아니고 산불 수습하느라 힘들어 죽겠는데 거기다 대고 그런 거나 보내서 헌옷이나 수습하라고 그러냐? 아, 이게, 예. 이번 일이야 저기 헌옷으로 끝나겠지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떤 시스템으로 살아가고 있을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또 다른 데서 이렇게 악의적으로 이런 거를 이용하게 될까봐 나는 참말로 걱정이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우리 스스로가 이런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이 눈을 키워나가야 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네. 예. 사람들이 신중하지 못하게 말이야지 못 오는 거. 응? 잠깐만. 뭐 온 것 같은데, 문자가 왔는데 미안해요. 잠깐만. 야 석이야. 예. 야 석이야 너 그거 알고 있었어? 뭘 말이에요? 히틀러가 여자린다. 야, 나 이럴 줄 알았어. 오메. 그 수염이 부자연스럽더라. 여자요. 석이야, 히틀러 여자였어. 예, 여기까지. 야, 진짜, 야. 가시죠. 알겠습니다. 야,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뭔가 부자연스러웠어, 얼굴이. 예. 매치가 안 됐어. 판단할 수 있는 눈이 있으셔가지고. 맞네, 예, 맞아. 알겠습니다. 아이고. 산불 피해 지역에 헌옷을 보내달라는 가짜뉴스가 온라인상에 퍼지면서 그 지역 자원봉사센터로 하루에 문의 전화만 수백 통이 걸려와서 업무가 마비되고 구호품 창고엔 헌옷들로 가득 찼다고 합니다. 예, 어떻게든 이재민을 조금이라도 도우려는 마음 10분 이해를 하지만요. 매번 쏟아지는 가짜뉴스의 골머리를 앓으면서 이제는 우리 스스로가 가짜뉴스를 좀 걸러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하는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쉽지는 않습니다. 소위 메이저 레벨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언론사에서까지도 가짜뉴스를 생산 또는 전달하고 있는 이 실정에, 이 마당에, 우리 개인 스스로가 가짜뉴스를 판단한다는 게 좀 무리인 것 같긴 합니다만, 예, 스스로 좀 신경을 좀 더 써야 되겠죠. 자, 4월 16일 화요일의 팩트서치,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VOS의. 야, 가만 있어봐. 내 눈 보고 말해봐. 눈을 보고 말해봐. 나는 가짜뉴스 판별하는 능력을 갖고 있는 여자예요. 그래서요. 방금 문자 왔는데 배치수도 여자래. 야, 큰일 났다. 이거 세상 큰일 나게 돌아가고 있다, 지금. 어머! 아이고. 연습을 해야죠. 내일이면 괜찮아질 것도 같은데 언제쯤 우리들의 사는 이야기 줄여서 우사히. 네, 이번 주 우사의 주제는 편지입니다. 오늘은 박현숙님께서 보내준 사연으로 준비했어요. 네, 편지 한 번쯤 쓰고 받아보고 하지 않으신 분 계실까요? 저희 방송 들어보시는 분에서. 그럼요. 네, 최소한 저희 방송을 들어주시는 분들 세대에는 100% 있을 겁니다. 편지 세대죠. 그렇죠. 펜팔 예전에 많이 했었고요. 또 군부대에서 군생활하면서 위문편지 맞아요. 받았고 또 써보기도 했고. 네. 근데 이게 저는 참 이 대목이 좀 와닿아요. 붙이지 못한 편지. 냅둔 편지. 그리고 다음날 일어나서 다시 읽어보니까 못 보내겠어. 막 이불킥. 손발 오글오글. 이렇게 좀 한밤중에는 이렇게 감성적인 편지를 쓰나 몰라. 자, 아무튼 편지에 관한 사연 뭐든 좋습니다. 많이 보내주세요. 자, 문자 번호는 샵 0951,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카카오톡은 무료고요. 말머리에 편지라고 달아서 보내주시면 채택되신 모든 분들께 무조건 화장품 세트! 보내드립니다. 예. 채택이 돼서 방송으로 소개되시는 분들만 드리는 거예요. 너무 짧게 보내시면 안 되고요. 적어도 내용 전달을 좀 되게끔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시 가문의 불명예 안 좋은 예! 5431번 우사히
박정현의 편지할게요 신청합니다. 아니 어떻게 하라고 그러는 거지? 작가 코멘트 달려있습니다. 바로 읽고. 뭐죠? 중간에 사연이 지워진 건가요? 날라갔나요? 신청곡만 이렇게 보내는 건 무슨 경우? 이런 경우 없는 짓이 어딨어요? 네. 오늘 우사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른이 다 되어가는 성남에 사는 애청자입니다. 편지라는 주제를 듣고 가슴 한켠에 담아두었던 사연을 망설이다가 이렇게 꺼내봅니다. 벌써 30년 전 일이네요. 당시 11살 딸과 10살 아들을 데리고 새빵살이를 할 때였습니다. 그땐 주인집 눈치가 어찌나 보였는지 몰라요. 밖에 있는 화장실에 자주 들락날락하는 것까지도 조심스러웠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눈치 보였던 것은 바로 주인집 아들과 저희 아들이 또래였다는 겁니다. 성규 엄마, 애들 시험 봤다고 그러던데 성규는 몇 등 했어요? 얘는 지 누나랑 같이 공부해서 5등 했나 뭐 그럴 거예요. 그래요? 네. 학교 다녀왔습니다. 엄마, 나 오늘은 꼴찌 안 했어요. 뒤에 2명 더 있다? 조용히 자랑이라고 했지. 저기 성규 엄마, 아무튼 밤에는 좀 조용히 좀 해줘요. 나 정말 예민하니까. 예.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왠지 모를 죄의식에 쌓여 매 순간 전전긍긍해야만 했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시장에 갔다 돌아오는데 집안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거예요. 아우 정말 못 살아. 어떻게 애를 이렇게 해놓을 수가 있어? 아니 무슨 일이에요? 이 뭐냐고 이거. 얘가 나 때렸단 말이야. 아니야 엄마. 얘가 나 먼저 놀리고 넘어뜨렸어요. 어머 피나잖아. 무릎 괜찮아? 지금 그게 할 소리예요. 예? 그 무릎 보여 지금. 대체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애가 주먹을 날리냐고 애가. 예, 죄송합니다. 김성규, 얼른 죄송하다고 사과드려. 내가 더 많이 맞았어 엄마는 진짜. 너무나? 얼른 죄송하다고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교육 좀 똑바로 시켜요. 네? 예. 정말 속상해서 정말. 야 가자. 네, 아들이 주인집 아들과 싸운 거였습니다. 저까지 억울하고 속상했지만 아들의 편을 차마 들어줄 수가 없었죠. 아들은 얼마나 억울했는지 집에 들어와 밥도 먹지 않은 채 한참을 이불 속에서 눈물을 훔쳤고 저 역시 조용히 눈물을 삼켜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입이 셀쭉 나온 아들이 제게 편지 한 통을 건네는 겁니다. 엄마 마음 속상하게 해서 죄송해요. 울지 마세요. 삐뚤빼뚤 고사리 손으로 써내려간 10살 아들의 편지. 가장 속상했던 건 본인이었을 텐데 엄마의 눈물을 먼저 눈치채고 되려 미안했던 거죠. 이 사건은 그 집을 떠날 때까지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이 편지만 떠올리면 가슴이 콕콕 아파오고 그때 당당하게 아들 편을 들어주지 못했던 게 그렇게 한우로 남네요. 5년 전 뭐가 그리 급했는지 아들이 교통사고로 먼저 세상을 떠나 이제는 더 이상 마음을 전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성규야, 엄마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너를 떠올리는데 왜 못해준 것만 생각이 날까? 우리 다시 만나는 날에는 그때는 엄마가 꼭 네 편 돼줄게. 엄마 아들로 태어나줘서 고맙고 우리 곧 만나자. 사랑해. 그리고 미안해. 이제야 답장을 보내봅니다. 네, 김현수, 손태진이 함께한 꽃이 핀다. 네. 듣고 왔습니다. 자, 성남에 사시는 애청자셨는데요. 읽다가 참 이게
정말 좀 가슴이 아프네요. 네, 울컥했어요. 근데 아프네요. 그 예전에 진짜 이런 일 많았어요. 또래여서. 네, 맞습니다. 근데 왜 이상하게 같이 격려해주고 하면 됐을 것을 이렇게 자격지심에 미워하고 막 괜히 억울한 일 만들고 그랬을까요? 그러게 말이에요. 아유, 참. 근데 이 얘기는 쭉 이렇게 듣는데 뒤쪽에 또 아드님을 먼저 앞세우셔서 이게 참 가슴이 아프죠. 그러니까 네. 자식이 부모가 돌아가신 뒤에 부모를 어느 잠시 잠깐이나 잊을 수 있을 수는 있어도 부모가 앞세운 자식을 잊지는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네네. 가슴에 묻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늘 하루하루 생각날 때마다 가슴이 콕콕 아프신 거죠. 속상하다. 죄스럽고. 네. 네, 정훈이의 꽃밭에서 잘 듣고 왔습니다. 잘 듣고 왔습니다. 자, 4월 16일 화요일에 구호고쇼 오늘 또 인사드릴 시간이 됐습니다. 네. 오늘은 조금 다른 구성으로도 저희가 함께 해본 시간도 있었고 그랬었습니다만은 아까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잊지 않겠다는 얘기를 우리가 항상 다짐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어떤 결과로서 나타나는 시기가 빨리 와야지만이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우울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래서 사회가 변하는 모습을 오늘 같은 날이 꼭 아니더라도 그죠? 네. 항상 지켜보고 기대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야만 그 시간이 빨리 좀 다가올 것 같기도 하고. 힘내시고 같이 저희가 응원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네. 오늘은 그러네요. 네네. 자, 끝곡으로 분위기 한번 확 바꿔보겠습니다. 바꿔서 끝내볼까요? 왜냐면 이렇게 이제 이러다가 집에 들어가서 다시 또 잘해야 되거든요. 마누라한테 특히 잘해야죠. 특히 잘해야죠. 윤호입니다. 네, 친애하는 마누라 들으시면서 저희는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도 꼭 함께해 주세요. 저는 와 있을게요. 네.